자, 간단하게 이제 쪼개서 다시 설정을 드리고 포트폴리오 전체 전략도 설정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차 전지 쪽이 문제가 되고 우리 입장에서도 2차 전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장초부터 더 2차 전지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컴퓨터에 좀 속도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뭐 하여간에 제가 좀 냉정을 좀 찾아야 되고요. 좀 차분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 2차 전지가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하게 연출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외부 요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리고 수급 부분도 어떤 큰 문제가 될 만한 흐름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게까지 들여다 보이진 않아요. 뭐 그냥 지금 나와 있는 보도 자료들도 그냥 뭐 가파르게 올랐니? 라는 정도 수준의 해석 부분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을 전략 1순위 기준 LG화학 이 부분은 2차 전지로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주력주의 해석을 한다 그랬죠. 화학 분야에 대한 부분까지 설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5% 비중 유지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비중 유지. 그 다음에 2순위 기준의 포스코 케미칼 부분을 10% 비중 유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 편입자 이제 편입 기준 설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별 최대 30%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는 개별 최대 얼마예요? 20%까지 설정이 가능하죠. 업종군에 있어서 난 주력주의 기준을 2차 전지 위주로만 보겠다. IT 2차 전지 혹은 자동차 2차 전지로만 보겠다. 그러시면 이제 비중은 이 정도 조절할 수 있는데 전체 포트의 비중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포트의 기준에서는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을 편입해 놓은 그런 상태가 돼요. 3월 포트의 기준에. 그래서 LG화학 15%, 포스코 케미칼 10%, 그 다음에 에코프로를 지금 현재 기준에 5% 수준을 편입해 놓고 있는 걸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32% 정도가 되는데,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월 26일 포스코 케미칼의 그 14.11%의 폭등, 그것을 스타트로 잡아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렸어요. 그죠? 45% 하반기 비중에서 12월 1월 달에 19%까지 급격히 줄여놨고, 그리고 다시 포스코 케미칼 1월 26일 14.11% 움직일 때 그때 아주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려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 비중 늘린 부분이 이제 2월 달에 에코프로, BM, 뭐 LNF, 성일하이텍 여러 종목, 금양은 뭐 변동성 종목으로 계속 진입을 했었고요. 그래 결론은 그런 흐름과 함께 비중이 많이 늘어난 상태.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단기 변동성 매매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음봉이면 안 들어가. 어제 오늘은 아예 매수에 나갈 수 없는 상황. 그럼 우리 이제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의 기준이 어느 위치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LG화학은 지금 지난주 목요일의 기준이 그때 72만 원이었어요. 그때 그 72만 원 대비 대략 한 3% 가까이 밀려 있는 거고, 그나마 포스코 케미칼은 22만 2천 원이었어요. 지난주 목요일 기준에.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올라와 있고, 그 당시에 이제 정리해서 압축을 한 거는 금양이 5만 300원인데 지금 금양은 좀 밀려 있어서 4만 7,700원. LNF가 24만 7천 원인가요? 뭐 하여간에 LNF도 조금 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첨보는 지금 조정이 좀 심화돼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코스모화학. 근데 코스모화학이 어제 막판에 4%를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코스모화학과 성일하이텍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성일하이텍의 비중은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나마 요 순서대로 따지면 가장 약해요. 근데 성일하이텍을 좀 정리를 해서 압축하는 쪽에 기준을 좀 잡아볼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코스모화학이라든가 성일하이텍의 기준은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찾겠다. 응? 변동성 매매
기준 성일하이텍 앤드 성일 코스모화학,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비중을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잠시만요. 지금 어제 야간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도 못 올라가나요? 압축해서라도 먼저 올리세요. 영상 올리신 분은 링크 1순위로 올리고 이렇게 하고 2차전지 전략 주력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 기준에서는 변동성 매매 기준, 이렇게 해서 이제 코스모화학 부분과 성일하이텍 부분, 어제 야간 거 공지에 링크가 안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어제 거를 일부러 순서를 저렇게 넣나요? 15개 밑에 있고 14개 위에 있고, 뭐 일부러 그러신 건가? 코스모화학 부분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5%인 거죠.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은 2.5%인 거고, 2.5%, 단기 5%. 평단은 아무리 높게 잡으신 분들도 지금 평단 일 거예요. 코스모화학의 평단은, 그죠? 5% 비중, 평단 42,500원. 아무리 높게 잡으신 분들도 여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이상에서 매수인이 안 나간 걸로 지금 기억을 하니까. 성일하이텍이 좀 높아요. 2.5%의 비중의 평단이 현재 17만 원대 중반인가요? 17만, 정확하게 문자 나간 걸 보고 올려놓을게요. 뭐 차익 실현 재편입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재편입의 기준에 대한 설정 범위는 의미가 없죠. 이 가격이 내 매수 가격이다, 내 평균 단가다가 설정이 되니까. 어쨌건 이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쪽 종목 2차 전지인데 다른 종목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종목 갖고 계시면 또 질문 주세요. 어차피 같이 들여다보면 되니까. 요 기준에서 전략 부분은 일단 비중 유지 및 신규 편입 설정, 그리고 비중이 낮으신 경우 추가 편입 설정, 2차 전지 종목의 본격적 조정은 조정이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추후 동영상 전략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별 예를 들면 종목군들의 편입 사인을 잡아서 올릴 겁니다. LG 화학부터 우선순위대로 그렇게 설정을 해드릴 거고, 성일하이텍은 다소 관망의 기준으로 대처를 좀 할 거예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영상 계속 추가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기존에는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대장주로서의 인식을 잡고 대처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만큼의 변동률이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쪽에서 지금 불거져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대해서도 일부 이제 유동성이 빠져나갔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주도력을 가져가기보다는 순환성으로 돌아버리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LG화학,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순환성으로 돌아버리는 게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부분은 84,000원에 추가 편입이 또 나갑니다. 예? 그러면 거래는 오늘 말 그대로 500만 주 이상 월등히 터져요. 근데 지금 10시 기준에 270만 주기 때문에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계산 방식으로는 900만 주까지 터지는데 그거는 계속 고점을 넘겨요. 900만 주입니다. 그죠?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 비중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치우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시 전략 꾸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차분히 계시고 그리고 바이오니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질문 주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LG화학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좀 보수적으로 볼 거예요. 뭐 2차 전지가 급격히 돌린다면은 있는 물량으로 대처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외부에 보여주려고 녹화하고 설정하고 하는 거 아니니까. 아시겠죠?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구원이나 저기 뭐야 우리 직원분들 캡처한 거 있냐고 그러니까 캡처한 화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올리면 뭐 하겠다는 얘기야. 캡처한 거를 올려주라니까. 콘텐츠 방에. 그래야 보고 캡처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보고 오픈합시다 얘기를 하지는 뭐라 하지. 13, 19 지금 한 장 올려놓으면 뭐 할 거야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 올려놓으면 뭐 할 거야. 응?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직원분도 마찬가지고. 그래 이렇게 올려줘야 뭐 그중에서 설정 범위 잡아서 뭐 캡처한 거 중에서 종목별로의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 거는 그럼 올려주세요. 뭐 예를 들어 뉴로메카가 일찍 편입이 그 포착이 돼 있는 화면이 있다면, 응? 여러분들이 직접 갖고 계시면 띵동 소리가 나겠지만은 여기서 올려드릴 땐 띵동 소리는 안 나니까 그런 기준이라든가 그걸 설정해서 올려드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캡처를 좀 하시라고. 모바일로. PC화면도 PC화면이지만 모바일로 좀 해주시라고. 응? 모바일로 해야 모바일로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모바일 버전은 어차피 일부는 오픈을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뭐 촘촘히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래서 LG화학 부분은 지금 매수 사인을 설정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급격히 돌려지는 흐름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눌림목 이용해서 70만 원 공방 계속 나오니까요. 일반적으로는 편입하실 수 있는 윗가격으로 매수 사인을 자주 드리는 편인데 오늘의 기준에서는 뭐 심리적으로도 좀 위축돼 있고 하니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뭐 LG화학이다 그러면 70만 원 수준 뭐 이런 식으로 발송을 할게요. 눌려질 때 편입의 설정 범위로. 그리고 뭐 바닥 찍고 이제 2차 전지의 그 저점 편입에 대한 매수 강도도 조금씩 살아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가격 반발력이 종목별로도 다 형성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너무 이제 막 흥분해서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렇게 설정하기에는 부담스럽죠. 프로그램 수급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그 염두를 우리가 해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인데 어제 그 멋들어지던 모습이 훼손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제 오후장에 공방 나오던 26만 원 이탈된 공방의 위치, 그 위치죠. 응?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이제 별개 얘기입니다. 또 이 말씀 드리면 오히려 혼날 수도 있는데 이번에 4월 1일날 그래서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성향에 맞게 대처를 기준 잡아드린다 했잖아요. 나는 뭐 지금도 동시 접속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라이브 방송에서. 또 마찬가지로 VIP 방에서 또 불기둥 방에서. 그럼 나는 어느 정도 매매가 원활해 하시면은 그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케미컬이 더 날아갈 것 같고 하다못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뭐 100% 갭상승의 폭등이 나올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일단 전량 매도입니다. 전량 차익 실현이에요. 그 포트의 비중만큼은. 나는 이건 단타 칠 계좌야. 그럼 전량 매도인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에 맞는 종목. 만약에 오늘 2차 전지도 무너졌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만약에 오늘 뭐 개파락이 나왔다.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한 번씩 풀리고 했으니까. 그럼 오늘 기준에 하이닉스가 우습습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우스워요? 저 5.32에서 저 우스울까요? 윤정도가 주관적인 생각 싹 다 버리고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하이닉스가 우스운 상황으로 형성이 돼 있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거래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여기서 조금 더 움직이면은 변동성 매매 종목으로 하이닉스도 또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변동성 매매 종목으로.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강연에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성향에 맞게 하나하나 진단을 해드리고 포트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릴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 지금 오늘 공지사항에 종목별로의 제목 싹 다 수정해 놓으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제목이 어제 이슈 불거진 제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삼성전자의 지분 확보 확대라든가, 그냥 그대로 옛날 걸로 넣어놓지 말고, 그런 거는 연구원들이 진행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포스코 케미칼 25만 9천 원 지금 공방인데, 요 기준에서 눌림목이 지금 나왔던 게 25만 6,500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1.1%의 반등 수준이란 말이에요. 오늘 변동률이 한 5% 정도 되는 거고, 약보합에 강보합으로 치고 올라왔다가 바로 이제 4.682까지 밀린 건데, 충격에 따라서는 더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이 문자 발송해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 둘은 어지간해서 정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을 해드렸어야 되는 게 가장 옳은데 일단은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어제 기준에서 말씀드린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뭐 10% 변동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잘라내고 밑에서도 또 받치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기준에 포스코 케미칼이 밀려내려온 변동성이 5%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다. 이 거래량에 이게 스타트다. 다시금 깨져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1.5에서 3% 정리하고 재편입하는 게 애매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주력으로 설정해 놓은 1순위, 2순위의 LG화학과 포스코 케미칼은 비중을 일부 줄이더라도 또 일부 확대하는 과정이라면 그것을 잘라내고 재편입하는 기준보다는 끌고 가는 전략으로 설정을 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악의 경우 어제 하루 꿈을 꿨다고 우리가 그냥 좀 죄송한데 표현을 하고, 그러면 그저께의 기준, 수요일의 기준으로 잡으면 24만 원이 이탈되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 우리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1순위로 돌려준 종목이 맞고 거래 터트려줬고 이슈 조그만 거 가지고도, 근데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뭐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주 관련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이슈 부분에 가장 현실적인 유통망, 공급망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기준에서. 그리고 이제 오히려 여기서 더 충격을 받는다면 코스모학이 지금 편입 단가 수준이에요. 그죠? 여기는 짧게 잘라드렸어도 되는데 어제 막판에 들어올린 거고, 오늘 기준에서는 조금 더 한번 감내해 보자라는 거예요. 수급은 꼬여 있지만 전체 누적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2차 전지 종목 군에서 설정 범위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수급 범위가 그나마도 오늘 좀 꼬여 있다 할지라도 그나마도 유지돼 있는 뭐 10조 미만짜리 종목, 5조 미만짜리 종목은 코스모학이 가장 오늘 매도가 좀 있다 할지라도 가장 유리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요 상태라면,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라면은, 그렇다면은 성일하이텍을 정리해서 코스모학으로 압축하는 범위도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일하이텍 문자를 만약에 발송하게 되면 안타깝지만 정리해서 늘려놓는 것보다는 코스모화학 내지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LG화학으로 이동한다. 안정성의 기준에서는 LG화학, 그다음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나 코스모 화학 쪽으로 이동하는 전략. 그렇게 문자를 발송할 거예요. 그럼 일단은 그 LG화학 발송을 했고,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25만 8천 원 공방인데 에코프로의 변동률이 원체 높다 보니까 연동이 돼요. 그럼 에코프로 거품이 프리미엄이 빠져나가고 거품이 좀 빠져나갈 때 기준에 이 정도 범위에서부터라면은 포스코 케미칼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더라도 무리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스모화학과 성일하이텍은 지금 매수에는 안 내보냅니다. 안 내보내고 최악의 경우는 압수의 설정 범위도 잡습니다. 2차 전지에서 지금 빠져나와서 차익 실현했다. 아유, 난 최고점 놓쳤지만 어깨선 팔았어. 이런 자금들이 로봇 관련주로 쏠림 현상이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근데 우리는
1조 이상짜리 종목 위주로만 보겠습니다라고 설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르메카가 오늘 보니까 상한가 가서 3,900억이 된 거예요. 그죠? 어제까지 기준이면은 2,900억 원대. 그러니까 오늘 뉴로메카가 늦게 뜰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기준에서도 설정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어차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등락률이 있으니까 나머지 로봇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사실상 그 20거래일 저점이 37,7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또 현혹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3,000억 미만에서부터 움직였고 SBB테크가 종목 검색에서 표출되고 나올 때 죄송합니다. 나올 때 SBB테크를 뭐라 그랬어요? 상한가 같지만 동네 창피합니다. 이런 소형주보다는 오히려 또 그 당시 기준에 에코프로가 낫습니다. 지금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낫습니다. 어차피 로봇줄 들어갈 것 같으면 뭐 개별 기준에서 뭐 로보스타든 로보티즈든 유일 로보틱스든 다 상관없습니다만 이왕이면 아시겠죠? SBB테크 방송 영상 합산해서 SBB테크 올려주세요. 상한가 설정 범위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바이오니아는 또 뭐 변동성을 이렇게 주네요. 5만 원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문의 주시고 그리고 2차 전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전략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LG화학의 70만 원 공방에서의 눌릴 때 편입, 포스코 케미칼의 뭐 25만 8천 원 공방에서 지금 한 템포 더 눌려 있는데 편입 관점. 프로그램 외국계 이외의 기관들 쪽에서 일부 매도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쪽은 오히려 편입 설정 범위 기회로 잡고요.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그쪽은 뭐 우리가 들어가 봤고 여러분들도 들어오셨었고 좀 버겁죠. 그러니까 얘가 세게 돌려져서 나머지를 끌고 간다 하기에는 지금 10시간 넘었는데 주도력을 갖고 가지 못해요. 오히려 더 빠져요 얘가. 그죠? 그래서 주도력 부분에 오늘 당장 엄청난 반등 탄력을 못 준다 할지라도 주도력 부분의 흐름을 우리 입장에서는 재차 시장을 맨 처음에 견인했던 포스코 케미칼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얘가 움직여 줌으로써 나머지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요 윗꼬리 부분만 조금만 감싸 안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윗꼬리만 조금만 감싸 안고 끝내준다면 뭐 결코 나쁘지 않은 추이 추세의 흐름이 형성이 된다. 종합주가지수 안 보더라도 뭐 간단하게 단순하게 놓고 볼 수 있는 위치가 되잖아요. 자, 갭에 대한 목표주가 계속적으로 설정을 잡아드려 왔었는데 이렇게 놓고 보시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뭐 14만 8천 원이다, 뭐 7천 원이다, 뭐 다 좋습니다. 8천 원 기준 잡고 요 기준에 22만 8천 원 기준 잡으면 얼마예요? 8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럼 8만 원이면 31만 원이 먼저 번 그대로의 목표주가를 그대로 설정할 수 있다. 2차 전지 기준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설정을 잡아드릴 걸 그랬나요? 아니다. 차분히 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리고 알아서들 또 전략 잘 잡아 가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니까요. 일단 캔들 범위에서의 흐름에 수급이 뒷받침된 흐름이었고 추세 부분이 연동성이 제한적이면서 좀 조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번 캔들 기준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상승장악화 기능이 형성이 될 때에 수급이 또 일부 들어오면서의 흐름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상승장악화 기능도 거래의 수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원체 무너지다 보니까 시장이 원체 무너지잖아요. 오늘이 이제 IT에서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지만 원체 무너져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뭐 2,400 회복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의 범위의 이 위치 부분은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타 종목을 계속 들여다보시고 그 기준을 설정하시기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을 여전히 변동성의 기준에서는 1순위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얼마까지요? 31만 원 수준까지 충분히. 그리고 거래량은 당연히 이렇게 터지는. 수급은요? 당연히
오늘은 좀 꼬여 있겠지만은 이렇게. 근데 예상외로 오늘 기관 쪽에 보니까 아까 추정치가 지금 기관이 좀 들어온 걸로 나와 있어요. 기관 쪽의 기준에서 편입이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 녹화 끝나고 차분하게 또 들여다보면서 다음 주를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위치인지 뭐 비중 뭐 5% 미만 뭐 일부 조정해서 가져갈 수 있는 위치인지 그 부분만 좀 설정을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서 크게 부담 요인이 생기죠. 근데 부담 요인을 더 확대해서 가져가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처하자, 차분히. 그리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고, 오늘 아니면 뭐 로봇 관련주들은 매매 못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대처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영상 부분이 굉장히 좀 길어졌는데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나중에 돼서 또 말씀하지 마시고, 요게 뭐 아시다시피 저쪽 호텔 쪽에도 대관 부분을 저희가 이제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인원이시면은 오히려 그냥 7분 요 정도 7분 전후시라면 오히려 더 좋죠. 4명의 강사가 한 분 한 분 다 직접적으로 이제 전략이나 모든 부분을 잡아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강연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간에 인공지능 불기둥 뭐 AI 검색기 이거 제목도 좀 바꿔주라고 전달 좀 해주라 그랬는데 이거 좀 제목 바꿔주세요. 이렇게 인공지능 따로 해놓고 우리가 불기둥 AI를 따로 해놨죠. AI 검색기가 뭐 그것도 단어가 되긴 하는데 불기둥 AI로 해놓고 종목 검색기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종목 검색기인지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인공지능 별도로 해놓고 불기둥 AI 그리고 종목 검색기 이렇게 해놓고 하여간에 24일 날 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나오면은 유료 회원님들은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 열어드리고, 일주일 이후에 이제 저희가 다시 막을 수가 있거든요. 막고 그다음에 DB증권으로 이제 계좌를 옮기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계속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다음 PC 버전을 한 번 주면 계속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막을 수가 없어요, PC 버전. 그래서 PC 버전은 이번 강연에 오시는 분들 위주로만 드릴 겁니다. 추후에 강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제 입장에서는 강연회를 할 이유가 없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굳이 그잖아요. 매출을 위한 강연회가 아니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이제 검색기 기능하고 모든 걸 설정해 드릴 텐데, 어제 지금 우리 영상 작업하시는 분 4개 그 영상 중에서 맨 첫 번째 영상 있죠? 맨 첫 번째 녹화한 영상, 그 부분은 강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강연에 오시면 어떤 교육을 해드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잡아드리는지 그거 링크 지금 바로 또 만들어서 계속 강연에 관련 내용 올려드릴 때 그 링크를 계속 드리세요. 아시겠죠? 그럼 거기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링크 드리고 강연에 관련 내용 또 종목 검색기 활용 내용 이렇게 활용하십시오라고. 그러니까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문자 사인이 결국 못 나왔는데 어제나 오늘의 기준에 결론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화두가 돼버린 거잖아요. 우린 그저께 어찌됐건 85,000원에 재편입을 잘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올려드렸던 부분이 이거는 전체 샘플용으로 뿌려드리는 검색기 지금 한 10대 종목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기서 이제 잡아드렸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동시효과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뜨고 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수의 기준을 지금에 와서 토로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뭐 다 듣고 계셨던 내용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는 이 동시효과 기준의 거래량까지 교육을 다 해드렸어요. 이번 교육에 그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4시간짜리 2월 19일 교육 내용에 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동시호가에서 소문이 난 종목은 1%. 우리가 원하는 거래량의 1%. 9시 2분까지는 5%가 터져야 된다 그랬어요. 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500만 주면 된다라고 어제 야간 교육을 해드렸어요. 500만 주면 된다. 오늘 하루 거래량이. 근데 이건 500만 주가 아니라 또 1조를 넘기는 상황이에요. 또 1조를 넘길 수 있는 상황. 지금 6,500만 주거든요. 6,500억 원. 그럼 또 1조를 넘기는 상황이 돼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차 전지의 에코프로의 뭐 9% 이런 조정이 확대가 있다 보니 또 포스코 케미칼도 뭐 4% 조정이 있다 보니 결국은 거기서 나온 유동성이 로봇 관련주로 지금 쏠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거기다 시가총액들이 다 작아. 시가총액 1조 넘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야. 근데 우리는 15% 이상 못 따라가. 어? 그럼 개별 매매 기준에서 이제 뭐 편입할 수 있느냐의 기준인데 개장초의 기준에서는 편입이 돼야 안 돼요. 동시호가의 500만 주 기준을 잡아드렸어요. 그게 5천억 이상이 됩니다. 거래대금이. 어제 1,000만 주가 터졌고. 이게 80%가 아닌 50%만 터져도 됩니다라고 설정을 해드렸는데 500만 주의 1%잖아요. 이거는 여기에서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여기서도 분명히 나와요. 0.5에서 1%의 거래량 동시효과입니다. 응? 너무 많은 걸 노출해드리기 그래서 9시 10분, 9시 반, 10시까지만 말씀드려 왔는데 항상 이 내용은 항상 오늘 아침에 갑자기 넣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있는 내용이었어요. 저 수식을 바탕으로 종목이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5만 주가 아닌 10만 주가 넘는 거래가 동시효과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이거 동시효과에서부터 진입합니다 였는데 컴퓨터가 아예 뭐 버벅이고 호가가 안 나와. 뭐 그래도 문자 쏠려면 쐈었겠죠. 근데 어쨌든 뭐 2차 전지는 또 폭락이야. 2차 전지가 폭락이 아니었으면 좀 더 가볍게 움직였겠죠. 어찌됐든 결론은 분명하게 동시효과의 이 거래량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기준은 오늘 기준에 농담이 아니라 1370만 주도 터진다. 그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동시효과 거래량 곱하기 100을 잡아요. 1%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9시 5분까지 얼마가 터지면 된다 그랬어요? 5% 터지면 된다 그랬죠. 9시 5분까지. 그럼 얼마예요? 500만 주 기준 잡았으면은 25만 주만 터집니다. 9시 5분까지. 9시 2분까지 25만 주. 응? 그리고 우리가 기준 잡았던 9시 10분까지 10%다? 만약에 전일 대비해서 뭐 이 교육은 별도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교육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따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변동성 종목에 대한 매매를 하실 때 이거 지금 4월 1일 날 제대로 교육을 해드려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예제 부분 다 업그레이드 해드릴 거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전거래일 기준에서만 80%. 근데 시장의 전체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은 1조가 또 터지는 기준 안 잡아도 되니까 그렇다면 뭐 어제 기준에서 50%로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놓고 봤더니 오늘 그 거래가 다 터져 있어요. 9시 10분에 150만 주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거래일의 기준에 1,000만 주의 기준에서 1,000만 주의 기준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 전거래일에 1,000만 주가 터졌다. 그 거래량의 80%의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그렇게 따져도 80%의 기준 거래량을 따져도 어떻게 돼요? 9시 10분에 80만 주 훨씬 넘겼죠. 응? 훨씬 넘겼잖아요. 그러면 9시 10분 기준 이전에 여기서 6%예요. 11만 9,200원입니다. 9시 5분에. 이때 벌써 이미 100만 주가 터져 있고. 그죠? 그러면 오늘 종목 검색기에서 여러분들께 캡처해서 바로 올려드렸던 게 윤정도 수식이 이 수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9시 6분에 정확하게 그게 떴겠죠. 그 뜨고 나서 9시 5분에 캡처를 하고 9시 9분에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뭐 일부러 그랬느냐? 일부러 그런 면도 있죠. 맨날 똑같이 올려드리다가 이제는 점진적으로 종목 검색기의 속도를 좀 늦추겠다는 템포. 응?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기준이 제 화면은 왜 이용철 연구원으로 돼 있지?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소형주 기준에서는 로보스타 지금 어떻게 됐어요? 24% 장중에 상한가 왔나요? 로보스타 뿌려주세요. 로보스타 정확히 윤정도가 얘기해볼까? 2월 27일 날 로보스타 스몰캡에서 나왔죠. 8%인가 나왔나요? 그리고 상한가 갔어요 그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23% 갔고 오늘 12%에 지금 현재가가 24%인데 장중 상한가인가요? 확인해보고 로보스타 뿌려주세요. 인탑스 11.97에서 지금 24죠. 이게 종목 검색기 지금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KJH 선생님 중지 걸어놓으셨다 다시 들어오셨는데 KJH 선생님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오늘 전화 한번 드려가지고 라이브 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데 드려가지고 강연의 부분 설명을 드리세요. 요번에 이 종목 검색기는 무조건 가져가세요. 예전에 계셨던 분들 특히 이런 식으로 올려드릴까 앞으로는. 응? 진입 기준에 여기 그 가격 나온 거 아까 캡처해 놓은 거 그거 한 장 다시 올려드리고 응? 그리고 뭘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연공 기준에서 이렇게 막 뭐 차트 이렇게 뭐 올려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거 왜? 차익 실현? 매직 계산기 하나만 올리세요 그냥. 이거 저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한용이 이러는 친구들도 TM 200명 돌려. 지금도 한 50명 이상 돌릴걸요 TM. 보이스피싱이지. 이놈 새끼 못된 것만 배워갔는데 그 중에 하나 잘 배워간 거는 소형 잡주하다가 2016년도에 와 있을 때 소형 잡주하다가 지금 대형주예요. 한 달에 매출 40억 50억을 찍어요. TM을 돌려가지고 못된 것만 해서 배워가지고 그냥. 근데 윤정도 밑에 연권으로 제대로 있으면은 대형주에서 이런 수익이 나고 대형주에서 매출이 나고 그 기준에 우리나라에서 매출 1등이 왜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냥 겉멋만 들은 친구들은 그냥 여전히 소형주 잡주야.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악을 쓰겠지. 뉴로메카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SBB테크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응? 뭐 시가총액 그나마도 올라와 있으니까 좀 다행스럽긴 한데 어찌됐든 2차 전지를 뭐 포기하건 포기 못하건을 떠나서 2차 전지가 행복했잖아요. 왜? 시가총액 10조 20조짜리가 뭐 하루에 19%씩 올라오면 땡큐한 거지. 그 장이 좋아요? 아니면은 시가총액 2천억짜리 1천억짜리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가 또 포함이 됐는데 일단 어찌됐든 2차 전지의 기준은 다시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다 말씀드리고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동을 하세요. 라이브 방송으로.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제 같은 날 편입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오늘의 기준에서도 라이브 방송에 계셨다면 그러면은 편입하실 수 있는 그 뭐 확률이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기준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은 충분히 이게 이제 어제자 무방을 제가 따로 올려놓은 게 있나? 해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여기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충분히 재편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 10만 원 초반이에요. 윤정두가 15%까지만 따라붙고 15.99만 따라붙으라고 했다고 해서 편입 못 하시진 않아요. 명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다면. 오늘도 10시 34분입니다. 얼마든지 먹거리 있어요. 하이닉스가 진짜 세게 한 번 더 밀어주면 땡큐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탄력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시가총액 교단위 이상짜리에서 지금 유동성이 붙을 수 있는 쪽은 취한 쪽이에요. 로봇 관련주? 꼬맹이들이 생각할 때나 로봇 관련주 소형주에서 저기서 뭐 변동 나오겠다 생각하는 거지. 로봇 관련주 1조 이상짜리가 레인보우 로보틱 사라지지 않나요 지금? 더 있나요? 제가 알기로 하나인 것 같은데. 여전히 2차 전지 쏠림 현상. 그 현상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높아 보입니다. 올려드릴게요.